성산포의 아침은 특별하다. 세상 그 어느 일출보다 찬란하게 빛을 퍼뜨린다는 해 뜨는 마을 성산포. 성산포의 하루는 밤새 추락 나갔던 배들이 속속 들어오면서 활기차게 깨어난다. 요즘 성산포는 갈치잡이로 그 어느 때보다 바쁜 시기. 제주산 갈치 중에서도 최고로 친다는 성산포 은갈치로 성산포의 아침은 활기차다. 포구는 예나 지금이나 바다와 숙명적으로 더불어 살아야 했던 제주 사람들의 질펀한 삶의 현장. 변방 속의 변방섬 제주를 육지와 이어주는 길목이다. 수백 년 내려온 제주 사람들의 포구 이야기는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제주시 조천읍 북촌리. 오늘도 만선의 부푼 꿈을 안고 바다밭으로 향한다. 포구는 바다밭으로 가는 길목. 그 어느 곳보다 일찍 아침을 시작하는 곳이다. 남들보다 부지런해야 하는 일이 바닷일. 전날 드리웠던 그물을 걷어들이기 위해 새벽부터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요즘 북촌 앞바다는 고등어장이 형성될 시기. 그물을 걷어올리자마자 전갱이가 파닥이며 올라오기 시작한다. 파닥파닥이는 생선의 푸른 빛. 그 생명력이 있기에 제주 바다는 풍요롭다. 거친 바다와 싸워야 하는 그들에게 있어 포구는 어머니 품 같은 곳이다. 포구가 바다밭의 길목이란 사실은 탐라술력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해안가 마을을 따라 질비하게 포구가 늘어서 있다. 제주 사람들에게 있어 포구는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다. 삶의 터전은 물론 진상품을 실어 나르는 길목일 뿐 아니라 표류와 유배가 시작되는 곳이기도 하다. 마을을 배경으로 한 제주의 포구엔 등대와 당, 원담, 물통 등이 함께한다. 포구의 축조 방식은 안캐, 중캐, 밭캐로 구성됐는데 안캐와 중캐, 밭캐를 가르는 두 개의 큰 살은 서로 어긋나게 만들었다. 또한 포구 앞엔 큰 바위와 여등이 자리했다. 센 물살의 힘을 누그러뜨리는 것으로 제주 사람들의 슬기를 엿볼 수 있다. 제주도는 태풍이 길목이고 풍파가 거센 곳이기 때문에 포구 축조 방법도 육지의 어떤 나루터하고는 참 다릅니다. 한 원으로 이렇게 만들어진다면 세 칸을 나눠서 내포, 중포, 외포. 그래서 우리말로 하면 이제 안캐, 중캐, 박캐 그렇게 나눠가지고 축조를 합니다. 이것은 입출항의 용이함도 있지만은 기상에 따라서는 맨 안캐라고 그 맨 안에다가 내포 쪽에다가 가서 이제 정박을 시키고 또 빨리 나갈 때는 외포에다가 정박을 시켜서 그 입출항을 시키는 그런 지혜를 갖고 자연을 제대로 이용을 하면서 그 속에다가 포구 축조를 합니다. 그리고 배가 들어오는 길목 같은 데도 커다란 바위를 놔가지고 아주 세게 강하게 몰아치는 파도를 거기서 약화시키는 역할까지도 맡기면서 그 자연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조선시대의 관포로 선비들이 많이 드나들었던 화복포구, 별도포라 불리기도 했다. 생활물품이나 관수물품이 드나들었던 포구로 산지항이 축조되기 전까지 제주의 관문이었다. 조선 영조 13년인 1737년 김정 목사가 앞장서서 방파제와 선착장을 축조했다고 전해지고 있다. 귀향객들이 들어오던 유배의 길목이기도 했다. 조선 순조 목사 한상묵이 해상안전을 위해 세운 해신사. 주사 김정희가 유배를 끝내고 돌아가면서 이곳에서 제를 지냈다고 전해진다. 1601년에 김상원 목사 남사로를 보면은 화북 포구의 출입항 통제를 병선이 관리했다라면은 이거는 관에서 관리했다는 거 아닙니까? 병선이라면은. 그래서
1600년 아주 이전부터 예. 화북폭우로 그 제주의 관문 역할을 하면서 유배인들하고 예. 목사님들하고 예. 또 일반 그 상인들도 물론 예. 활용을 많이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쭉 활용을 하다가 1736년에 김정 목사님이 예. 방파제를 지금 이거 쌓은 겁니다. 그때 쌓아가지고 이제 거기에 한 200년 흘렀죠. 200년이 흘러난 다음에는 제주도의 관문이 산지 항구로 이관이 되고 화북포구와 함께 제주의 관문으로 꼽혔던 제주시 조천읍 조천포구. 오래전부터 관이 설치됐을 정도로 사람들의 왕래가 빈번했던 곳이다. 조선 선조 23년 제주로 온 관리들이나 귀양객들이 북쪽에 있는 임금님을 연모한다는 뜻에서 세운 연북정. 100여 개가 넘는 포구가 제주에 있지만 조천포구만큼 역사적으로 중요한 포구도 드물다. 고려시대 조천진이 축조될 정도로 군사적 요충지였을 뿐 아니라 산지항이 개발되기 이전엔 신문물과 새로운 사상이 가장 먼저 들어온 제주 최대의 관문이었다. 교통상이 요지로서 뿐만 아니라 군사상 요충지로서 매우 중요한 지점이었다. 이것은 한말의 산지항이 완전히 개발되기 이전까지는 주로 사용되어 있던 이 포구입니다. 이 지역은 제주도의 관문이기 때문에 소위 새로운 문명, 새로운 개화 사상이 제주도에서 가장 빨리 들어온 곳이었다. 조천포구가 동부 지역의 관문이었다면 과거 서부 지역의 관문은 애월포구였다. 전남 목포와 가까운 지리적 특성 때문에 전남 지역에서 생산된 곡식을 들여올 수 있었던 길목으로 곡식이 귀했던 제주 사람들에겐 절대적인 포구였다. 곡식뿐만 아니라 제주에서 생산한 목화와 우마, 해조류 또한 이곳 애월포구를 통해 교역했다. 일제시대엔 군대환을 통해 멀리 일본과 교역을 할 정도로 중요한 길목이었다. 과거에는 이제 일본 그 정기 여객선이 무역을 이제 다녔고 또 목포 이 애월하고 이제 그 상거리가 이제 이루어지는 무역선들이 다녔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여기서 나가는 것이 별로 없는데 면화하고 이제 그 우마 이런 것을 이제 주로 육지에 나가고 또 육지에서 이제 돌아올 때는 여기서는 쌀이 구현되니까 쌀, 또 옹기 같은 거, 또 각종 그 생활품 이런 것이 이제 실려왔습니다. 그물을 펼쳐놓은 모습을 닮았다 해서 이름 지어진 남원읍 하례일리 망장포. 몽골의 지배를 받던 시기 목마장의 말을 실어 나르던 조공포다. 제주도 내 포구가 대부분 개발에 의해 원형이 파괴됐는데 망장포는 원형이 남아있는 몇 개 포구 중 하나다. 수박한 옛 포구의 정취를 간직하고 있다. 빠르게 변해가는 세상이지만 포구는 여전히 바닷사람들의 삶의 터전. 섬과 바람의 역사를 만들어 왔듯이 바닷사람들의 한숨과 만선의 기쁨을 담아내는 곳이다. 포구를 지나서 바다밭으로 나가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 포구라는 곳은 섬 사람들이 삶의 애환이 있는 곳이고 서로가 모여 앉아서 마을 사람들이 전체가 모여 앉아서 많은 얘기도 나눴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해안가 마을의 공동체를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된 곳이 바로 포구. 당산봉. 그곳의 선이 차귀 앞바다의 태고적 신비로움이 더욱 선명하게 들어온다. 마치 만국기처럼 바닷바람에 펄럭이는 자군의 포구의 오징어가
나그네의 발길을 붙잡는다. 자군의 포구가 본격적으로 개발되기 시작한 것은 일제시대 무렵으로 이에 등대인 도대도 이 무렵에 세워졌다. 세월은 흘렀지만 여전히 포구는 섬의 길목이다. 침입을 막기 위한 역사의 현장으로, 유배온 귀양객의 한설인 현장으로, 또한 중국의 말을 바쳤던 조공포로 섬 제주와 육지에 있는 관문인 포구. 살아있는 역사의 현장일 뿐 아니라 하루하루 척박한 땅과 싸우며 살아가는 제주 사람들의 삶의 터전. 오늘도 제주 사람들은 내일의 희망을 일구기 위해 바다밭으로 향한다. 오늘도 섬과 바다의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는 것이다.